안녕하십니까, 강한주식입니다. 11월 7일 미국 시장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결과가 나왔죠. 대선 결과 나오면 불확실성 제거로 인해서 일단 모두가 환호할 것이라고 봤는데 한국 그리고 중국만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S&P 500 지수가 2.53% 상승을 했고요. 다우 지수도 3.57%, 나스닥이 2.95% 상승을 했고, 중소형 지수죠. 러셀 2000 지수가 6%대 급등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였어요. 그리고 빅스 지표도 16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이제 24포인트 근처까지 갔다가 20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6포인트로 내려오면서 시장의 매물 압박은 조금 덜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에는 두 가지 명암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점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기업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 대략적으로 뭐 이따가도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전에는 법인세 비율이 35%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트럼프 재임 시절 2018년도에 25%로 낮아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5%대까지 낮추겠다. 21%죠. 15%대까지 낮추겠다라는 얘기가 공약을 내걸었죠. 그러면서 일단 기업 실적 개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고, 이 법인세 인하는 중소형 기업들에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때문에 이제 러셀 2000이 급등을 했죠. 그런데 법인세를 줄여준다는 것은 결국에 재정 적자거든요. 그래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 국채 발행의 증가가 나올 수 있고, 또 관세 부과, 그죠? 보편 관세 부과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중립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시장은 어제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fear에 있었죠. 여기에 있었던 공포 탐욕 지수가 어디로 탐욕 쪽으로 한 방에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러셀 2000 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종목 상승이 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이 오른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은행주들이 가장 많이 올랐죠. 은행주들은 왜? 금리가 상승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예대 마진 폭이 커지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으로 일단 그 은행주들이 일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JP 모건은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어요. 비자도 5%, 그죠? 마스터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급등을 했고요. 산업재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급등, 테크 쪽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빠진 종목들은 어디냐? 일단 요거 보시면은 소비주 빠졌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빠졌습니다. 부동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소비 관련주들 월마트를 비롯해서 요 소비 유통주들이 일제 하락세를 보면서 시뻘겋죠. 그죠? 그 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죠? 금리 상승은 바이오에 좋지 않아요. 헬스케어에 좋지 않은데 그 영향보다는 실적 때문에 일제 밀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금리 올라가면 당연히 안 좋은 게 부동산 쪽이죠. 그 다음에 유틸리티 쪽, 요쪽이 밀렸다. 그래서 차별화가 극심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리가 튀었습니다. 지금 4.2%대까지 내려왔던 금리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마자 바로 튀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4.5%대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이 금리 수준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법인세 인하로 국채 상승 요 부담감이 상쇄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급등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내일 오늘 밤이죠. 파월의 어떤 스탠스,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지느냐, 요것에 따라서 금리의 항방이 결정이 될 것 같고, 자,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급등을 했죠. 105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면 당연히 다른 나라 신흥국 환율은 올라가고 약세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왜? 특히 어제 우리 원화가 1,400원까지 장중에 올라가면서 외인들의 선물 매도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 환율이 약세로 가는 거. 약세로 가게 되면 이거는 환차손이라고 봐야 되죠. 환차손.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해서 주식을 들고 있거나 선물을 들고 있던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약세로 가기 때문에 손해를 본단 말이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만큼의 손해를 본 거야. 그러니까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환율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구간, 많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뭐가 기대돼요? 환차 이익이 기대되지.
그죠? 환차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매수가 더 빨라지는 효과는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언제 꺾이겠냐 이거야. 그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외인들의 매물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다. 그래서 환율을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서는 일본 증시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 시장, 그 다음에 홍콩과 중국 시장은 일제 급락세를 보였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를 보시면 미국의 10대 적자국입니다. 중국이 1위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그 다음 베트남. 우리나라는 요 8위에 있어. 그죠?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에서 흑자를 보는 수출 국가들에 대해서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야. 관세.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것도 상당히 규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 여기에서 수출해서 중국의 반제품 이런 거 수출해서 중국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물량도 많아. 그러니까 양방으로 두드려 맞는다는 거지. 보편 관세를 넣으면. 그래서 일부 영국 기관에서는 보편 관세가 도입이 되면 뭐 67조 원의 손실, 뭐 수출 감소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유독 한국 증시가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 이제 두 번째 적자국이 뭐였냐면 멕시코죠. 그죠? 중국 다음으로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흑자를 많이 내고 미국의 적자국이야. 2위 적자국인데 멕시코 증시는 장 초반 빠졌죠. 빠졌는데 들어 올렸단 말이야. 그죠? 아래 꼬리를 달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이 우려가 지금 과도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트럼프가 25년,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에 취임을 하고요. 보편 관세 관련해서는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 2026년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발작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시장의 심리는 좋지 않아요. MSCI 그 ETF죠. 한국 관련 ETF EWI가 어제 2.86%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빠진 거 플러스 추가적으로 마이너스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대한 시각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리고 야간 선물도 0.4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업종별로 보면 일단 반도체 업종은 선별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업종이 피해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국의 칩스 액트, 그죠? 반도체 법 요거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다. 요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공장 짓는 거 누굽니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텍사스의 테일러에 공장을 짓다가 지금 중단을 했죠. 그래서 요 삼성전자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주들이 어제 일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IRL 법안에서 보조금의 규모가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거든. 그러면 2차 전지주들은 현금이 들어오는 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좋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쪽은 우려가 과도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까지 나오면 충분히 가격 조정은 나왔다고 보지만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 올라갈 가능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 업종들은 일단 피하는 게 좋다. 그러면 수혜 업종들은 무엇이냐? 일단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시간 외에서 보면 재건주들은 일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재건주 피크아웃이라고 보는 거야. 그런데 우주항공 쪽은 상승세가 나왔어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우주항공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게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리디움 커뮤니티라든지 ARK라든지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2% 3%씩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우주항공들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슈팅 나온 다음에 빠지는 구간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주들은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나쁘지 않고요. 또 미국의 에너지 개발 또 수출 증가 기대감으로 조선하고 피팅, 그 다음에 원전 전력기기 이쪽은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일단 트럼프의 마우스 리스크, 그죠? 발언들이 너무나 셉니다. 그래서 시장이 변동성들은 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 시장 쉽지는 않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글로벌 경기, 그 다음에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데 마냥 한국만 왕따 당한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될 것은 중국이 부양책을 내야 되는데
중국이 부양책을 내야 되는데 이 부양책에 따라서 위안화가 7.5위안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더 심하면 8위안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러면 환율이 1,500원 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위안화는 당분간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좀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얘기는 우리 무료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이 글에도 있고요. 유튜브에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단기 종목들 또 파동 추천주들 파동에 따라서 급등주를 잡는 이런 그 방법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으로 오셔가지고 무료입니다. 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